2020년 상한가요, 2021년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 그리고 2022년 주식 신데렐라 이은 2023년 수익률 빅매치 백설공주와 7전문가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유진입니다. 이번 주에도 7명의 전문가분들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를 깨우기 위해서 3주차 대회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빨간 사과의 주인공이 역시 등장하게 될 텐데요. 1주차 그리고 2주차의 기간 동안 포트의 종목들 잘 선별해서 배치해둔 우리 전문가분들 3주차로 접어들면서 이제 슬슬 탄력적인 종목들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전문가분들이 9주라는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포트를 운영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의 전문가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어떤 회심의 종목들을 제시해 주실지 기대해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백설공주를 깨우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주식을 제일 잘하니? 7명의 주인공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주어진 기간은 9주, 어느새 3주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간 사과 5개를 모으면 우승인데요. 종목 제시 기회는 매주 2번 생방송과 온라인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우승자가 될 빨간 사과는 주간 포트 상승률 1위일 때 1개를, 그리고 제시한 개별 종목이 30% 이상 상승한다면 역시 빨간 사과 1개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월간 포트폴리오 1위는 무려 3개의 사과를 한 번에 가져가겠습니다. 주간 전략으로 사과를 모아갈지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3개를 한 번에 노릴지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녀의 방해도 필요합니다. 주간 수익률 최하위 1위는 독사과를 획득하게 되며 독사과 3개면 중도 탈락입니다. 단 빨간 사과가 있을 시에는 막교환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빨간 사과 5개를 모아서 시청자분들의 포트를 깨울, 그리고 백설공주를 깨울 백마탄 왕자는 누가 될지 3주차 승부 종목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3주차 백설공주와 7전문가인데요.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전문가분이 빨간 사과를 획득하게 될지 현재 상황 순위를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1등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단시간 안에 빨간 사과 5개 쟁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대회에서만큼은 주식 왕자로 한번 새롭게 거듭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설공주의 진짜 왕자는 범프로가 될 것입니다. 백설공주의 미친 남자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오. 지금 빨간 사과를 가득 안고 그대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빨간 사과 하나가 걸려있는 주간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리셋 때는 주간 상승률 탑3인데요. 먼저 주식어부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단 이틀 만에 22%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빨간 사과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2위는 주미남 전문가, 그리고 3위는 주식 천하장사님이 뒤쫓고 있는데요. 추격이 가능할지 남은 거래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 3개를 한 번에 가져가는 전문가 포트폴리오 탑3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주차이기 때문에 2주도 안 남은 시점이죠. 과연 게임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은 주간 상승률 순위와 동일합니다. 1위 주식어부 전문가 27.98%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주미남 전문가 15.42%, 마지막 3위는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 13.94% 상승률 나타내며 3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빨간 사과 1개가 걸려있는 종목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 주미남 전문가의 제주 반도체입니다. 6.79%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4위는 어제 생방송을 통해 편입한 주식어부님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하루 만에 7%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위는 주미남 전문가 역시 어제 편입한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KC코트렐 7.04% 상승하며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2위는 급등사의 동국 RNS 7.5%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는 주식어부님의 유니테크노 차근차근 수익률 쌓아가며 현재 12.09% 나타내며 빨간 사과 하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주식어부님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과연 이번 주 빨간 사과 하나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실 전문가분들은 과연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의 라인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라인업입니다. 먼저 전업투자 실전 고수 불기둥 전문가, 이에 맞서는 급등주 매매 승부사 급등사 전문가 함께합니다. 네, 자,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스타 전문가님, 불기둥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3주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분 현재 시점에서 전략대로 잘 가고 계십니까? 먼저 불기둥 전문가님. 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계획인가요? 다 계획입니다. 예, 계획대로 잘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포트 관리를 할 시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종목이 이제 8개가 꽉 차 가고 있고요. 종목을 이제 포트에다가 꽉 채워놓고 난 뒤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잘 가는 종목에 힘을 더 씌워주고 못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좀 자르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전 매매에서 필요한 포트 관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 관리가 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잘 담아놓은 종목들이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기다리는 일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치가 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불기둥 전문가님, 근데 이제 독사과가 지금 1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빨간 사과가 6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모래주머니 차고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핸디캡 안고 간다고 생각하고 독사과를 어차피 하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네. 또 이게 또 금방 또 이게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그쵸.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크게 의연치 않고 내 할 거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역시나 이제 급등사 전문가님, 초반에 기세가 굉장히 매섭고 강력했는데요. 네. 현재 어떻게 전략대로 잘 가고 계신 거 맞죠? 제가 이제 우승을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준비는 이제 오늘자로 끝이 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축구 경기도 결국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게임이란 말이죠. 아무리 맞습니다. 경기 운영이 좋다 하더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경기 비기거나 질 수가 있는데 네.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그 어느 종목 하나라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골랐고 사실 뭐 어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뭐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 많이 늘린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철강 관련된 섹터에 비중을 많이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많이 운영하시는데 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 어떤 거 하나라도 대장주로서 3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에 빨간사가 3개도 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까지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스타님은 근데 안정적인 종목들보다는 뭔가 공격수들을 많이 배치해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시장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쪽으로 수급이 많이 올려있기 때문에 네. 사실 시장에서 약간 외면받는 종목들, 뭐 많이 빠지지 않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넣게 되면 많이 변하지가 않아요. 계좌 수익이라든지 종목의 네. 움직임. 근데 뭐 급등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약간 끼가 있는 종목들을 배치를 해두면 시장이 하락할 때도 시장이 올라올 때도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4주차가 되면 저희가 월간 포트폴리오 사과 3개를 한 번에 가져가는 그런 전문가님이 등장하실 텐데 어떤 분이 가져가게 되실지 포트폴리오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실지도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이 제시하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저희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불기둥 전문가님, 서원인텍과 KT알파 한번 봐주실까요, 두 종목? 네, 일단 서원인텍이라는 종목,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트 관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8종목이 꽉 차지 않았고, 사실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이제 포트의 종목들이 저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이제 우리 사람, 인간의 본능은 약간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잘 가는 종목은 빨리 수익을 내고 못 가는 종목은 계속 들고 있으면서 이제 그 하락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가 이제 포트가 항상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시했던 손절의 전략들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지금 이 종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원인텍이라는 종목 다시 한번 더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은 역대급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후속주로 엮인 뒤에 역대급 거래대금이 나오고 나서 지금 살짝 눌림목 구간에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6,410원이 오면 저는 이 종목을 미련 없이 잘라내겠다. 왜냐면은 이 종목이 6,410원을 이탈했을 때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 수익률 게임의 이제 본디의 목적은 어쨌든 정해진 단기이기 기간 때문에. 안에 네.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회복이 늦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상 손절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자리가.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이탈이 됐을 때는 제가 손절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6,560원 이 자리가 이제 그 세력 시그널 선이죠. 네. 이 자리를 다시 오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네. 역시나 뭐 추세상으로는 크게 문제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서 추세를 살리면서 다시 한번 더 전고점 돌파하는 양봉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은 네. 휴대폰 사업에서 좀 이렇게 유의미한 성과가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후속주라도 엮여 있으면서도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네. 뭐 관련돼서 또 이슈를 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KT알파라는 종목 두 번째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알파는 제가 이렇게 선절선을 그려놨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 톡방을 통해서 전략을 제시해드리면서도 자, 여기 지금 6,450원 자, 이 라인이 이탈이 되면은 저는 손절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이 라인에서 오늘자에서 좀 양봉이 이렇게 나와줬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종목을 대응할 필요는 없고 다만 여기 이날에 편입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손절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 자리가 무너졌을 때 역시나 좀 추세적인 관점에서 회복이 느리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6,450원 손절 잡고요.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 30% 딱 사과를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손절선 이탈 여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등사님이 제시하셨던 두 종목 먼저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웰크론 한택이랑 동국 RNS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 한택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도 주식이지만 네. 주식으로 제가 또 많이 수익을 내면 여름에는 또 서핑 타러 가서 몇 개월 동안 바닷가에 살고 그러거든요. 네. 서핑을 타다 보면 보통 파도가 3개 정도 같이 옵니다. 근데 보통 첫 번째 파도는 버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파도를 탔을 때 굉장히 짜릿한 서핑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이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파도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파도를 버린 거예요. 왜냐? 이 종목이 만약에 제가 수익 실현을 했으면은 물론 뭐 한 30% 가까이 되는 수익 실현을 해서 사과 하나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네. 만약에 제가 두 번째 파도를 먹는다라고 한다면 사과를 2개에서 3개까지도 따올 수 있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저는 웰크론 한택 두 번째 파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저 시청자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최근에 에코프로하고 이 에코프로비엠을 보고 네네.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투자자들은 그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로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도 웰크론 한택처럼
삼각수렴 만들고 첫 번째 파도 지나간 다음에 두 번째 파도가 오. 들어오면서 100%가 넘는 주가 상승이 오. 나와줬습니다. 네네. 저는 이 웰클론 한택으로 물론 뭐 100% 확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과까지 따올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 주도주 매매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네. 제 포트폴리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웰클론 한택 저는 굉장히 자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동국 RNS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은 흐름이 계속 쭉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큰 거 한 방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동국 RNS로 이제 큰 거 한 방 기다리고 있는데 네. 사실 히토류 관련된 종목을 제가 좀 가장 먼저 강조를 드렸고요. 최근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동국 RNS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쭉 우상향이 나와주는데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투자자분들 약간 재밌는 게 대장주가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오늘은 뭐 유니온이 같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유니온 머티리얼이 올라가고 또 내일 모레는 동국 RNS가 올라가고 즉 이 주도주가 매일매일 바뀌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국 RNS 차례가 거의 다가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유니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니온이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유니온이 대장주로서 먼저 치고 올라갔는데 네. 그 다음에 유니온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니온 머티리얼이 또 치고 올라갔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2등주로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올라갔죠. 자, 그러면 동국 RNS도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파동 하나를 숨기고 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제 포트폴리오가 다 이제 무서운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네.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등사님이 지금 레포트에는 무서운 종목들이 제시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 제시가 된 상황인데 불기둥 전문가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나라면 이 포트 안에서 종목을 좀 빼고 싶다 하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참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 200%를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 파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급등스타님 말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게 이게 100%, 200% 수익을 내려면은 30% 수익이 났다가도 마이너스가 되는 걸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100% 수익이 나거든요. 이건 전업 투자를 하고 제가 실전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네네. 이 큰 수익을 얻기 위한 그 고통,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좀 그런 종목은 보이지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급등성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제 잘하고 계시는데 이 사과 욕심에 어쨌든 너무 크게 가지지 말고 저도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사과 욕심 없으신 분 계실까요? 그 사과 없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적당한 타협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합니다. 네. 그럼 아직은 뺄 게 없다라는. 네, 지금 너무 제가 말씀으로. 봤을 때도 뭐 크게 네.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인내의 과정은 과정이다. 주식에서 좀 필수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침 불기돈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종목이 제시가 됐는데 혹시 급등스타님은 굳이 나라면 이 포트에서 정리해야겠다라는 종목이 눈에 보이실까요? 저라면 이제 그 성신양해를 이번 주 내로 한번 수익 실현을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신양해의 차트를 보면 네. 이제 낙주 매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낙주 매매에서 전략이 굉장히 적절하게 들어갔어요. 다음 날에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나왔고 네네. 다음 날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단 말이죠. 네. 불기둥 전문가님이 예측하신 대로 성신양해가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낙주 매매는 뭐냐면 낙폭이 나오고 나서 기간을 길게 끌어갔을 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또 빠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낙주 매매로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수익 실현이 나와줬거든요. 네네. 1주, 2주 안에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벌써 뭐 한 30% 정도 수익을 일주일 안에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5거래일, 뭐 3거래일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포트 관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포트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불기둥 전문가님의 이제 나머지 두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피플, 성신양해. 네, 일단 라운피플이라는 종목 다시 보도록 할게요. 라운피플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수를 할 때는 뭘 정해놓는다? 손절을 정하면서 매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전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얘기를 했을 때 실전 투자에서는 잘 가는 종목은 사실 안 봐도 돼요. 잘 가는 종목은 그냥 잘 가니까 네. 그 종목을 안 봐도 되는데 항상 어떤 뭐 손절 라인을 이탈한다든지 손절가를 위협하는 종목이 왔을 때는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칼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실전 매매, 특히나 이제 주식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라운피플이라는 종목 7,560원을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뭐 라운피플이라든지 서원인텍 그리고 KT알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손절 라인을 다 딛고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수익률 게임이라는 게임 자체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절을 잡고 거기를 이탈하는지만 안 하는지만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제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손절 라인에서 가깝게 매수를 했겠지만 네네. 이 종목이 워낙에 좋고 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손실은 감내하고 제가 네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큰 수익을 내려면은 뭘 해야 된다?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을 감내하면서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노프라블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종목 좀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성신양해 같은 종목, 아까 급등스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낙주매매의 기본은 뭐냐면은 빠른 반등이에요. 반등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횡보가 나오면서 2차 하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전략 자체는 뭐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그려놓은 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드렸냐? 금요일 날 이 종목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9,700원 라인 때까지. 왜? 네. 낙폭이 시작되는 종목이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 어때요? 바로 멈출 수가 없잖아요. 좀 앞으로 가죠. 네, 그처럼 관성의 법칙이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수익률 게임 특성상 마이너스 3%까지는 종가상 마이너스 3%까지는 네, 수익률이 계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날 이제 종가가 마이너스 3%, 2.96%였기 때문에 저는 손실도 수익도 아닌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까지의 하락을 제가 감내한 다음에 이제 다음 날부터의 상승, 화요일부터의 상승이 진짜 내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갭 구간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좀 작은 수익률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갭 구간 이후에 또 장대 양봉, 특히나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특히 뭐 시멘트 재고가 또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또 네옴시티라든지 재건주 관련해서 이제 시멘트 부족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이슈가 붙으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원자재 부족과 관련해서 이제 또 이렇게 급반등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불기둥님의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포트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이어서 급등스타님의 두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GA 솔루션즈와 DR텍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SJ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 좀 여러분들이 의아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보안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느냐 네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안주를 해지용으로도 조금 넣긴 했어요. 왜냐 최근에 이제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하고 이 중국과 미국의 이런 갈등들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사이버 테러 관련돼서도 이슈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뭐 물론 4차 산업혁명도 있지만 시장 해지용으로도 지금 편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 주식을 할 때 항상 이 라운드 피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1,000원 라운드 피겨, 뭐 10,000원 라운드 피겨 네.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하거나 의미 있는 자리를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SJ 솔루션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동전주가 됐다가 다시 1,000원짜리 종목이 됐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지금 이 캔들들이 지켜주고 있는 라인대를 보시면 1,000원입니다. 9월 달부터 이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달려줬던 캔들들이 전부 다 이 1,000원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와줬고 이 1,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캔들들이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와 주면서 이 1,000원을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힘이 모였다라는 가정하에 이 1,000원 부분에서 거래량만 다시 한번 들어와 주면 저는 폭발적인 상승이 한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종목은 이번 주에 한번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DR텍이라는 종목도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이게 종목이 한번 파동이 나온 다음에
재차 이제 힘을 모으는 구간에서 대금이 들어온 다음에 올라가는 구간 굉장히 좋아합니다. DRT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1차 파동을 만들어줬고요. 그 이후에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 벌어졌었던 이격도, 이 피로도를 종목이 다시 한번 재미집 구간을 거쳐주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거래량만 들어와 주면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네. 이제 수익률 대회에 딱 적합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 제가 손절가를 2,000원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이 아무리 응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텐데 네. 기간이 한정적이라 저는 2,000원 손절 구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종목도 이번 주에 파동이 나오면 매도 대응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기둥 전문가와 그리고 급등스타님의 지금까지 제시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전문가분들이 제시하실 3주차 생방송 편입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불기둥 전문가의 회심의 편입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백설공주와 7 전문가의 주인공이 될 예비 백마탄 왕자 불기둥 김승관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불기둥이 팍팍 터지는 여러분들에게 급등주란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재미난 또 매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최단시간 안에 빨간사가 5개 제가 쟁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최단 시간 우승, 불기둥 전문가의 생방송 편입 종목은 모베이스입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포트의 종목들을 잘 배치를 해뒀기 때문에 3주차부터는 조금 탄력적인 종목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모베이스가 시작일까요, 불기둥 전문가님?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포트에 좀 약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저평가되어 있지만 끼가 있는 종목들을 깔아놓는 그런 매매를 해놓고 이제 대회 기간 중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은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이제 취할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포트에다가 배치를 해놨고 네. 이제 이번 주부터 드디어 이제 제가 좀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네, 턴이 온 것 같습니다. 무슨 턴이 네. 왔냐면은 좀 답답했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성격인데 이게 항상 화요일 방송 때 꼭 제시를 해야 되고 그쵸. 금요일 방송 때 꼭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네. 보니까 놓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타이밍이 왜 이렇게 안 맞지?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매매가 꼬인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타이밍이 너무 안 맞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이제 방송하는 날에 네. 또 이제 타이밍이 맞은 것 오호. 같습니다. 어떤 타이밍이 맞았냐? 네.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2차 전지주를 들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은 소외감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 반도체 쪽으로 기웃기웃 하시기도 네, 하고 네. 뭐 이렇게 뭐 바이오 쪽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 순환매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근데 오늘 좀 유의미한 어떤 수급과 유의미한 이제 움직임들이 나온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섹터였냐면은 자동차 부품 쪽이었거든요. 네. 자,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에코프로라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요. 제가 2020년에 내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네. 2020년에 이렇게 랠리가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자, 이때. 자, 이 당시 2020년에 에코프로가 이때 2021년 7월부터 이제 종목이 막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때 막 2차 전지주 막 핫하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달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뭘 보고 있었냐면은 현대차라는 종목을 보고 있었거든요. 오. 근데 현대차라는 종목이 뒷북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뒤늦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크게 나왔던 시점이.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주가 먼저 튀어 올라가고 나서 네. 이 당시 분위기가 2차 전지주 튀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완성차가 올라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좀 키포인트를 잡고 네.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오늘 약간 이제 슬슬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약간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뭐 반도체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바이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 기억을 되살려 봤을
봤을 때 이제 완성차 쪽에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하. 이 모베이스라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모베이스라는 종목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예요. 실적 자체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적으로 역시나 배당도 주는 회사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고로 예전에 좀 매매했을 때 좀 기억이 좋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예전에 좀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또 현대차, 그러니까 제가 4월 달에 계속 외쳤던 게 뭐였냐면은 네. 4월 달에는 무슨 시즌이다? 어닝 시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기업을 보는데 그게 어디냐? 현대차가 제일 많이 나왔다.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 얘기를 4월 초쯤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마침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부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모베이스 관련주, 모베이스라는 주식도 역시나 오늘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떤 움직이냐면은 여기에서 오늘 봐봐요. 여기 마이너스 4%까지 올랐다가 네. 종가로 7%까지 올라갔습니다. 오. 예전에 이랬던 차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동방이라는 차트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동방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주가 흐름이 있었어요. 언제? 급등하기 전에요. 자, 이때 보면은 자, 요때 요 날이에요. 자, 이날 보시면은 여기 아래 꼬리가 보이실 겁니다. 자, 요날 이제 아래 꼬리가 보이는데 이때 장중에 마이너스 10%가 갔어요, 종목이. 그냥 아무 네. 이유가 없습니다. 네네. 그냥 마이너스 10% 갔다가 쫙 올렸어요. 그다음부터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상승하기 전에 좀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어허, 나옵니다. 네네. 그 과정이 저는 이 모베이스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오늘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오늘 장중에 1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굉장히 비정상적인 움직임인데 요 자체의 움직임은 어떤 매물대 소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위로 좀 열려있는 흐름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로 굉장히 현대차 실적과 동반돼서 2차 전지 후속주로는 저는 반도체, 바이오보다는 이제 실적 관련된 실적 베이스 기준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 과정,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모베이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 이제 에코프로가 상승했던 이후에 바로 뒤따라서 현대차가 상승한 그런 흐름을 되짚어 봤을 때 현재 시점에도 이제 에코프로의 조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차가 상승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모베이스를 이제 오늘 선택을 해주셨고요. 이 모베이스에 대한 매매 전략을 저희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베이스라는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 꿀맛 주식이라는 이제 코너에서 이제 기준봉 매매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기준봉 매매에 이제 적합하는 기준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앞에서 기준봉이 나왔고요. 이 앞에서 15% 이상 기준봉이 나왔는데 기준봉이 나오고 난 뒤에 제가 세 가지 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타점이 어떤 타점이냐? 네. 앞전에 윗꼬리를 보자. 이 앞전의 윗꼬리가 지금 4,000원의 매수가를 터치를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매수가 잘 터치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손절도 역시나 4,000원 여기 좀 짧게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00원을 잡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격으로 인해서 좀 조정의 폭도 깊어지기 때문에 손절은 좀 짧게 잡고 대신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지금 비정상적으로 한 번 흔들고 두 번 흔들었단 말이에요. 아래에서 밑으로 15%를 뺐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뺐다가 올리면서 굉장히 매물대 소화를 충실하게 지금 소화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위로 6,000원 정도까지 좀 높게 보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불기둥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제시하셨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제시한 모베이스에 대한 실시간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백설공주 불기둥 검색하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74번 7777 눌러주시면 이쪽을 통해서 오로지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바로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생방송 편입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주 매매의 달인 급등스타 전문가입니다. 수익률 대회인 만큼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이용한 단기 급등주 매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반드시 1등을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설 공주를 구하는 백마탄 왕자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급등스타의 생방송 편입 종목은 세림 BNG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사 전문가님의 회심의 생방송 편입 종목이 세림 BNG. 오늘로써 비로소 포트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무서운 종목들로 편입을 해놨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또 가장 또 무섭게 올라가는 섹터 또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정책 수혜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또 크게 올라가는데 네. 이 세림 BN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편의점에서 우리가 이제 일회용 봉투를 구입할 수가 없는데 네.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막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림 BNG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적으로 분해가 되는 비닐을 또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친환경 사업과 굉장히 또 밀집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 플라스틱의 90%를 이 친환경으로 만들겠다는 또 정책을 또 발표를 했고, 미국 정부가 향후 20년 안에 전체 플라스틱을 또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또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제가 또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크게 급등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아가방 컴퍼니도 이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면서 네. 이 월봉상의 흐름을 좀 보면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면서 800%가 넘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지금의 에코프로, 지금의 에코프로 BM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가방 컴퍼니의 주가 상승을 보시면. 또 바로 직전 대통령이 이제 대북 평화 정책을 또 펼쳤었는데, 이 부산산업이라는 종목도 이 정책 수혜주로서 700% 주가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즉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세림 BNG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의 이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과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서 상당히 또 크게 급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종목을 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항상 이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간의 거래량 보시면 2023년 3월 1일 날, 3월 이제 1월 17일 날에 거래대금이 2,300만 주 터졌고, 네. 장 마감까지 그대로 좀 양봉이 유지된 그런 캔들이 하나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의 유통 물량을 보시면 세림비 이제 1,000만 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체 유동 주식 수의 2배 정도 되는 거래량이 하나의 캔들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목은 유통 물량도 적고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충분히 이제 매집이 되었고, 약간의 거래대금만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방의 매물대로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항상 이제 주식 시장을 하면서 이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항상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들이 대장주가 됐어요. 최근에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에코 플라스틱이 이제 실적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6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세림 BNG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에코 플라스틱의 흐름을 따라서 세림 BNG도 충분히 급등이 가능하다 판단이 돼서 오늘 포트폴리오에 강한 종목으로서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림 BNG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매매 전략을 듣고 이따가 종목 썰전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3,500원을 제가 잡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되는 구간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20선이 60선을 밑으로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는 자리가 가장 많은 투자자들과 물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3,500원을 목표 구간으로 잡았고요. 네. 손절 구간 같은 경우는 2,400원을 잡았는데, 마찬가지로 2,400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21선이 60선을 돌파하지 못했었던 구간이라 저 2,400원 손절 구간, 3,500원 목표 구간 잡았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급등사님 오늘 종목 세림 BNG에 대한 실시간 매매 전략뿐만 아니라 제시하셨던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자세하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픈 채팅방에 백설공주 급등스타 검색하시고 비밀번호는 2023 눌러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바로 이어서 또 한 분의 전문가님이 종목을 공개하실 텐데요. 범프로님의 생방송 편입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마 업황의 1인자 범프로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종목들 안에서 정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 중심을 범프로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백설공주의 진짜 왕자는 범프로가 될 것입니다. 진짜 왕자는 바로 나! 범프로의 생방송 편입 종목은 세아 베스트일 지주입니다.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켈, 크롬, 티타늄 계열 합금을 국내 유일 생산하는 세원 창원 특수광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 특수 합금 공급 수혜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금의 4월 연속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고 매매 전략은 시초가 이하 3% 범위 내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이 제시가 됐습니다. 급등스타님의 세림 BNG, 그리고 불기둥 전문가님의 모베이스, 마지막으로 범프로님의 세아 베스트일 지주가 제시가 됐는데요. 먼저 불기둥 전문가님께 범프로님의 세아 베스트일 지주 차트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에 앞서서 먼저 범프로님 같은 경우 철강주에 좀 이렇게 뭔가 맞습니다. 포트에 좀 이렇게 네네.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철강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가 뭐로 만들어지죠, 유진 앵커님? 자동차가 뭘로 만들죠? 자동차가 철로 만들어지나요? 그렇죠, 철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성차가 올라갈 때 철강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현대제철이라는 종목만 봐도 오늘 3.9%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3.9%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뭐 완성차가 이 다음에 후속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철강주가 왜 니켈이면 니켈 관련주를 사고 그래야 되는데 왜 철강주가 좋은지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완성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철강주도 올라간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강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여전히 25,200원 정도의 강한 매물대가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조금 긍정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좋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림 BNG는 어떨까요? 세림 BNG 일단 뭐 플라스틱 관련주로 우리 또 급등사님이 또 가지고 오셨는데 뭐 저도 플라스틱 관련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다들 아시다시피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지금 대장주의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에코플라스틱이 강하게 올라갔을 때 이제 세림 BNG가 주도주를 좀 이제 꿰차면서 같이 이제 종목 교체가 될 수 있는 이제 그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에코플라스틱이 조금 빠지면은 세림 BNG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잘 주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세림 BNG라는 종목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강한 거래량 뒤에 급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사의 왕. 급등사님, 오늘 제시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미 조사가 끝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브리핑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불기둥 전문가님의 모베이스부터 네. 해주실까요?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모베이스라는 종목을 또 보시면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라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모베이스는 모베이스전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연결 배출이 같이 나오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좀 엮이긴 합니다. 근데 전기차 모터 쪽을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차량용 이제 스마트 키라든지 전기 부품을 만드는 종목인데 사업적으로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이 과거에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 대선 후보 관련주로 엮였었단 말이죠. 이 모베이스가 이 구간에서 2021년 초반 때
한 60% 정도 주가 올라갔었던 게 정치 테마주로 주가 올라갔었고 이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이 대선 관련주로 이제 엮여주면서 저점 대비 거의 한 150% 정도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정치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은 이 재료를 바꾸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성건설 같은 종목들도 사실 대선 후보 관련된 종목이었고 얼마 전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서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나와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하락 추세를 좀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식 때문에 왜냐하면 이 대선 관련주로 손실 보신 투자자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바닥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수급이 잘 붙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 구간대, 이 저점, 이 4,440원 오늘의 종가 부분을 돌파해주는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한번 해주실까요? 불기둥 장관님. 제가요. 예. 네. 뭐 정치 테마주 얘기를 하셨는데 뭐 요즘에 또 이제 이러면은 좀 약간 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일단 말씀드리자면 서현이화라는 종목 좀 볼게요. 서현이화라는 종목을 좀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로 엮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제 실적 베이스로 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 테마주가 어쨌든 또 2년 뒤, 또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은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던 놈이 더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적인 리스크 한 2,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등스타님, 범프로님의 세아베스트 지주는 어떻게 조사하셨을까요?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 보면 네. 뭐 상당히 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낮아지면서 약간 이제 여기 이제 갭 구간에서 나왔었던 피로도를 좀 모아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힘을 모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네네. 보여주는데 아쉬운 점 거래량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 이제 뭐 세린 BNG 같은 종목들, 뭐 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충분히 이제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아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도 한 8천억 정도 나와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의 이제 이 물량을 보시면 1,300만 주 정도 됩니다. 1,300만 주 유통 물량 문제로 적긴 하지만 유통 물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8천억짜리가 30%밖에 없으니까 뭐 한 3천억,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상승을 보시면 거래량이 160만 주 정도, 200만 주 정도 이런 갭 상승이 나와주면 어느 정도 거래량 한 1,000만 주 정도 나와줄 수 있었던 흐름이었는데 최근 상승의 거래 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과연 이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힘을 응축하고 있는 과정인 거는 맞습니다만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와야 이렇다 할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께 이제 한 질문씩만 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대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기 포트 안에 이 섹터의 종목은 꼭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먼저 불기둥 전문가님.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빠르게 설명을 하자라고 네. 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제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건 뭐냐면은 2차 전지주가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의 수급이 빠지면은 다른 어디로 갈 종목으로 건가? 갈 것이다. 이거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약간 함정일 수가 있는 게 만약에요. 2차 전지주가 빠지면서 시장이 빠지면서 전 종목이 다 빠질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가는 섹터라든지 뭐 그런 블랙 테마 같은 것도 저는 조금 편입을 해두시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보험 차원에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급등사님. 저도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이 산업 정도를 편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 연구자석, 히토류 쪽, 페라이트 쪽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랙 테마를 편입해 놓으셨을 때 정말 우리 불기둥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무너져도 이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고 이 연구자석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쪽 섹터에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백설공주와 7 전문가 9주간의 수익률 모험 중 3주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도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의 라인업 주식 천하장사님 그리고 범프로님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새로운 전문가, 새로운 종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